밤은 짙었고 빗방울은 사정없이 차창을 때렸다. 이준호는 낡은 택시의 핸들을 꽉 쥐었다. 창밖의 세상은 흐릿한 불빛과 빗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그의 눈은 묵묵히 앞을 응시했다. 60대 중반의 그는 택시 운전을 천직으로 삼아 살아왔다. 굽은 등과 굵은 주름이 패인 손은 고단한 세월의 흔적이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선량했다. 그는 밤늦게까지 낡은 택시를 몰아 간신히 생계를 이어갔다. 그의 유일한 낙은 저 멀리 도시에서 냉혹한 검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아들 이현우였다. 아들은 바빴고 연락은 뜸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성공이 자신의 모든 고생을 보상해준다고 믿었다. 그날 밤 서울의 한 고급 유흥가에서 만취한 김민준이 비틀거리며 택시에 올라탔다. 30대 초반의 김민준은 거대 금융그룹의 젊은 상무였다. 그는 타고난 비즈니스 감각과 냉정한 판단력으로 빠르게 성공 가도를 달렸지만 그 이면에는 오만함과 무례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오직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믿었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철저히 무시했다. 특히 그날은 중요한 계약을 성공시킨 후라 더욱 취기와 오만에 젖어 있었다. 그의 값비싼 양복에서는 독한 술 냄새와 함께 저속한 향수 냄새가 진동했다. 이봐, 기사 양반 청담동으로 가. 빨리 가. 김민준은 다짜고짜 반말을 내뱉으며 좌석에 몸을 기댔다. 이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다. 빗길 운전은 조심스러웠고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기고 있었다. 거친 숨소리를 내쉬는 김민준은 이따금씩 기사를 향해 불평을 쏟아냈다. 쳇, 느려 터졌네. 돈 받고 운전하는 거면 좀 빨리빨리 다녀야 할 거 아냐. 이준호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운전대를 잡았다. 그는 이런 취객들을 한두 번 만난 것이 아니었다. 그저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여 손님을 내려주고 이 굴욕적인 상황을 끝내고 싶을 뿐이었다. 택시는 청담동의 최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 섰다. 다 왔습니다. 손님. 이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김민준은 눈을 부릅뜨고 하품을 길게 내쉬었다. 그의 눈빛에는 지독한 경멸과 오만이 가득했다. 어이, 기사. 얼마야 그는 지갑을 꺼내는 신용도 하지 않은 채 거만하게 물었다. 이준호는 미터기에 찍힌 금액을 확인하며 25,000원입니다. 손님. 하고 답했다. 김민준은 코웃음을 쳤다. 고작 25,000원, 너 같은 늙은이가 밤새도록 벌어도 나 한 달 용돈도 안 되겠네. 그는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며 지폐 몇 장을 구겨 바닥에 던졌다. 이거면 됐지. 푼돈 가지고 너무 깐깐하게 굴지 마. 늙은 주제에 그가 던진 지폐는 1만 원짜리 2장이었다. 2만 원, 5천 원이 부족했다. 이준호는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우려 몸을 숙였다. 손님, 5천 원이 부족합니다. 이준호가 침착하게 말했다. 김민준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뭐 이 늙은이가 지금 어디서 잔돈 타령이야. 고작 5천 원 가지고 목숨 거는 꼴이라니. 추접스럽게 김민준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너 같은 늙은이가 이런 푼돈이라도 벌겠다고 밤늦게까지 기어다니는 꼴 보면 한심해서 원, 빨리 꺼져.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김민준은 거친 손짓으로 이준호를 밀쳐냈다. 이준호는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다. 그의 얼굴에는 모욕감과 함께 깊은 슬픔이 스쳤다. 그는 반박하려 했지만 이미 취기와 오만에 젖은 김민준은 들을 생각이 없었다. 경찰에 신고해봐. 겨우 푼돈 가지고 신고한다고 누가 내 말을 믿어줄 것 같아. 넌 그냥 하찮은 늙은이야. 아무도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거라고.
김민주는 이준호를 향해 침을 뱉고는 비틀거리며 아파트 안으로 사라졌다. 이준호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김민준이 던진 2만 원짜리 지폐 2장이 쥐어져 있었다. 5천 원. 겨우 5천 원 때문에 그는 인간으로서 가장 큰 모욕을 당했다. 그의 눈에는 이슬이 맺혔다. 아버지는 아들의 성공에 기뻐하며 모든 수모를 견뎌왔지만 그날 밤의 모욕은 견디기 힘들었다. 그는 낡은 택시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창밖으로는 비가 더욱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다. 그는 문득 아들 현우를 떠올렸다. 현우는 정의를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냉혹한 검사였다. 이런 불의를 보면 아마도 분노할 것이다. 하지만 이준호는 아들에게 자신의 힘든 삶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아들이 오직 정의를 쫓는 검사로서 성공하기만을 바랐다. 그러나 그날 밤의 모욕은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김민준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했다. 오만함과 경멸이 가득했던 그 얼굴을. 고심 끝에 이준호는 경찰서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일을 담담하게 진술했다. 그는 단순한 택시비 미지불을 넘어 인격적인 모욕과 경멸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그 돈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는 저를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함부로 모욕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이준호의 단호한 태도에 사건을 접수했다. 그들은 김민준의 정보를 확인했고 그가 거대 금융그룹의 고위 간부라는 사실에 놀랐다. 하지만 그들은 별것도 아닌 사건으로 여겼다. 이 사건이 나중에 어떤 거대한 파장을 불러올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이준호는 경찰서를 나서며 아들에게 연락할까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생각을 접었다. 아들은 너무 바빴다. 게다가 이런 사소한 일로 아들의 귀한 시간을 뺏고 싶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다시 택시 운전대를 잡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모욕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결의가 단단하게 자리 잡았다. 그는 자신이 겪은 불의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김민준과 같은 오만한 자들이 언젠가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 언젠가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의 사무실은 새벽이 다 되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이현우 검사는 산더미 같은 서류를 앞에 두고 날카로운 눈으로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30대 중반의 나이에 이미 업계에서 저승사자 또는 칼날 검사로 불렸다. 차갑고 이성적이며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집요함으로 유명했다. 그에게 정의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오직 사실과 증거로만 입증되는 실체였다. 사적인 감정은 수사에 방해가 될 뿐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에게는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불의를 뿌리 뽑아야 할 대상이었다. 아버지 이준호와의 관계는 겉으로는 무심해 보였지만 현우는 늘 아버지의 고단한 삶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욱 자신의 일에 매달렸다. 아버지의 택시 운전이 자신을 키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현우가 수사하던 사건은 거대 금융그룹인 주스 파이낸셜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복잡한 페이퍼 컴퍼니와 차명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정관계 인사들까지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형 비리 사건이었다. 주스 파이낸셜은 막강한 자본력과 로비력으로 그동안 수많은 비리를 은폐해왔다. 현우는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김민준 상무를 지목하고 있었다. 김민준은 뛰어난 사업 수완으로 빠르게 승진했지만 그의 성공 뒤에는 불법적인 수단과 권모술수가 숨겨져 있었다. 현우는 김민준이 단순한 실무자가 아니라
주스 파이낸셜의 비자금 통로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핵심 브레인이라고 확신했다. 검사님, 김민준 상무의 금융거래 내역에서 수상한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사관 박 팀장이 현우에게 보고했다. 그가 자주 이용하는 해외 법인 명의의 계좌가 있는데 일반적인 투자 활동으로는 볼 수 없는 대규모 자금 이동이 있습니다. 특히 특정 기간 동안 소액의 현금 인출이 잦았고 그 돈이 다시 어디론가 흘러들어간 흔적이 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검토했다. 김민주는 치밀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웠지만 현우의 날카로운 눈은 작은 단서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김민준의 모든 행동과 거래를 분석하며 그가 어떤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은폐해왔는지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갔다. 그의 목표는 김민준을 넘어 주스 파이낸셜의 최상층에 있는 진짜 배우 세력을 밝혀내는 것이었다. 한편 며칠 전 이준호가 경찰서에 신고했던 택시비 미지급 및 폭언 사건은 검찰로 이송되었다. 처음에는 일선 경찰서에서 경미한 사건으로 치부되었지만 피해자 이준호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었으며 가해자가 거대 기업의 고위 간부라는 점에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오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사건은 내부 전산망을 통해 이현우 검색에 배당되었다. 현우는 사건 기록을 펼쳤다. 피해자의 이름은 이준호, 가해자의 이름은 김민준. 그는 순간적으로 자신의 아버지 이름과 똑같은 이준호라는 세 글자에 눈길이 멈췄다. 하지만 세상에 같은 이름은 흔했다. 그는 아무런 의심 없이 사건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기록에는 그날 밤의 상황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었다. 만취한 취객 김민준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오히려 노인 기사를 향해 인격적인 모욕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내용이었다. 고작 5,000원 가지고 목숨 거는 꼴이라니. 추접스럽게 너 같은 늙은이가 이런 푼돈이라도 벌겠다고 밤늦게까지 기어다니는 꼴 보면 한심해서 원 빨리 꺼져.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현우는 기록을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이런 파렴치한 행동을 하는 자들을 경멸했다. 특히 나이 든 사람에게 폭언을 일삼는 것은 그가 가장 혐오하는 행동 중 하나였다. 그는 이런 자들에게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건 기록에는 김민준의 인적 사항과 함께 그가 주스 파이낸셜의 상무라는 정보도 명시되어 있었다. 현우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김민준, 그는 지금 자신이 수사하고 있는 주스 파이낸셜 비자금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다. 그리고 피해자의 이름은 이준호. 그의 아버지 이름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현우는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다.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그는 자신의 아버지 정보와 대조해 보았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모든 정보가 일치했다. 그의 아버지가 피해자였다. 그리고 그 파렴치한 가해자는 다름 아닌 그가 지금 수사하고 있는 대형 비리 사건의 핵심 피의자 김민준이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했다. 현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아버지, 그 고단한 삶 속에서도 늘 아들을 믿고 지지해 주셨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겨우 5,000원 때문에. 그것도 자신이 쫓는 범죄자에게 이토록 처참한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에 현우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그의 냉철했던 이성이 분노의 불길에 휩싸였다. 아버지의 굽은 등과 주름진 손, 그리고 그의 택시를 떠올렸다. 그 모든 것이 김민준이라는 인간에게 모욕당했다는 사실에 현우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격렬한 분노를 느꼈다. 그는 즉시 박 팀장을 불러 김민준의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번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더욱 날카로웠고 목소리에는 차갑게 가라앉은 분노가 실려 있었다. 김민준의 모든 행적을 낱낱이 파헤쳐 단 하나의 불법 행위라도 놓치지 마. 어떤 사소한 것이라도 좋다. 현우의 지시에 박 팀장은 의아해했지만 그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살기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현우는 잠시 고민했다. 이 사건을 자신이 계속 수사해야 할까?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그에게 공정성을 잃게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 사건을 다른 누구에게도 넘기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아버지를 모욕한 자를 직접 심판하고 싶었다. 그의 손에 김민준을 심판할 칼이 쥐어져 있는 한 그는 그 칼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정의를 위한 에너지로 바꾸기로 했다.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감정을 원동력 삼아 더욱 철저하게 김민준의 죄를 파헤치기로 했다. 그날 밤 현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버지에게 전화할까 수없이 망설였지만 그는 차마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겪었던 모욕감과 슬픔을 생각하니 목이 메어왔다. 그는 대신 아버지의 낡은 택시를 떠올렸다. 그 택시가 얼마나 많은 밤을 서울 거리를 누볐을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태웠을지, 그리고 그 택시 안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불의와 마주했을지. 현우는 김민준이 단순한 택시비, 미지급 사건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김민준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상상 이상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결심했다. 그의 싸움은 이제 단순한 정의 실현을 넘어 아버지의 존엄을 되찾는 싸움이 되었다. 이현우는 아버지의 이름을 다시 확인했다. 이준호, 그리고 가해자 김민준. 그의 손에 쥔 서류는 단순한 사건 기록이 아니라 그의 삶과 정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뒤흔드는 폭탄과도 같았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려 애썼지만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과 모욕당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라 그의 냉철한 이성을 마비시켰다. 현우는 이 사건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마무리 짓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그는 모든 수사 역량을 김민준에게 집중시키기로 했다. 제우스 파이낸셜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사건은 복잡하고 광범위했다. 김민준은 회사 내부에 자신만의 철옹성 같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는 주요 임원들을 매수하거나 약점을 잡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했고 회사의 회계 시스템까지 조작하여 완벽한 범죄 은폐를 시도했다. 그의 지휘 아래 수많은 차명 계좌와 페이퍼 컴퍼니가 동원되었고 자금은 해외를 오가며 흔적을 감췄다. 현우는 이러한 복잡한 구조를 파헤치기 위해 밤낮없이 수사에 매달렸다. 그의 팀원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집중력과 비정상적인 추진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현우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아우라가 그들을 압도했기 때문이었다. 현우는 먼저 주스 파이낸셜의 전산 시스템을 분석했다. IT 전문가인 수사관 박 팀장과 함께 그는 회사의 내부 통신망, 금융거래 기록, 그리고 직원들의 이메일까지 샅샅이 뒤졌다. 김민준은 치밀하게 자료를 삭제하고 은폐했지만 현우는 삭제된 데이터의 복원과 포렌식 분석을 통해 숨겨진 정보를 찾아냈다. 그는 김민준이 해외 법인을 통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결정적인 단서들을 확보했다. 특히 김민준의 개인 컴퓨터에서 발견된 암호화된 파일은 그의 모든 범죄 행위를 명확히 드러내는 증거였다. 이와 동시에 현우는 아버지의 택시비 사건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는 사건 당일
김민준이 탑승했던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다. 영상에는 김민준이 만취하여 이준호를 모욕하고 돈을 던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비록 음질은 좋지 않았지만 김민준의 거만한 태도와 이준호의 굴욕적인 모습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현우는 영상을 보며 다시 한번 분노를 느꼈다. 그는 이 영상을 증거로 확보하는 동시에 김민준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도록 화질을 개선하는 작업을 지시했다. 현우는 김민준의 모든 행적을 추적했다. 그가 사건 당일 어디서 술을 마셨는지, 누구와 만났는지, 그리고 그의 평소 행실은 어떠했는지 주변 인물들을 탐문했다. 그는 김민준이 평소에도 직원들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았으며 자신보다 낮은 위치의 사람들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러한 증언들은 김민준의 인격을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었다. 현우는 김민준의 비자금 조성 혐의와 택시비 사건을 별개의 사건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오만하고 부패한 인격이 만들어낸 두 개의 연결된 범죄라고 판단했다. 김민준은 권력을 남용하고 사람을 경멸하는 전형적인 엘리트 범죄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부하 지위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현우는 수사팀에 이렇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냉정함과 함께 그런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수사팀원들은 검사님의 비정상적인 집중력에 놀랐지만 그의 논리정연한 지시와 빈틈없는 수사 능력에 감탄하며 따랐다. 현우는 김민준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김민준의 최측근들을 소환하여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김민준의 비서, 그의 개인 운전기사, 그리고 그와 함께 비자금을 관리했던 재무팀 직원들까지. 그들은 김민준의 위세에 눌려 진실을 말하지 못했지만 현우는 그들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여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는 그들에게 김민준이 체포될 경우 자신들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며 자수하여 진실을 밝히면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회유했다. 그중 한 명인 김민준의 개인 운전기사 박 씨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김민준의 온갖 비행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인물이었다. 박 씨는 김민준이 택시기사에게 모욕적인 행동을 했을 때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김민준의 지시에 따라 입을 다물었지만 현우의 집요한 압박과 자수라는 회유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현우는 박 씨가 김민준의 만행을 가장 잘 증명할 수 있는 핵심 증인임을 직감하고 그에게 더욱 집중했다. 당신은 김민준 상무의 모든 불법 행위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며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당신의 양심을 지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그와 함께 처벌받게 될 겁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듣는 이를 압도하는 강한 힘이 있었다. 박 씨는 현우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정의감을 보았고 결국 김민준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김민준이 택시기사를 모욕하고 돈을 던졌던 그날 밤의 상황을 자세히 증언했으며 김민준의 다른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제시했다. 박 씨의 증언은 김민준에게 치명타였다. 그의 견고했던 방어막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현우는 박 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김민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거대 금융그룹의 고위 간부를 구속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반발이 있었지만 현우는 확고한 증거와 논리로 그들의 반발을 잠재웠다. 그는 김민준이 단순한 비리 사범이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타락한 자임을 강조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영장이 발부되자 현우는 김민준의 사무실과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김민준은 자신이 체포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듯 압수수색 소식에 경악했다. 그는 분노하며 현우에게 소리쳤다. 이현우 검사, 당신 지금 무슨 짓을 벌이는 겁니까? 나는 주스 파이낸셜의 상무야. 당신이 감히 나를 건드려 이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현우는 김민준의 오만방자한 태도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차갑게 김민준을 응시했다. 김민준 씨. 당신은 이제 피의자 신분입니다. 당신의 지위나 재산은 이 수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아버지의 모욕을 갚아주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김민준은 현우의 눈빛에서 과거 자신이 이준호를 향해 내뿜었던 경멸과 흡사한 그러나 훨씬 더 강렬한 분노를 보았다. 그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지만 그 감정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현우는 김민준의 자택 압수수색 현장에서 뜻밖의 것을 발견했다. 김민준이 평소 즐겨 마시던 고가의 위스키 병들이 가득 찬 장식장 옆에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김민준이 그의 부모님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버지 이준호가 김민준을 태우고 다녔던 택시의 모습이 희미하게 찍힌 CCTV 캡처본이 놓여 있었다. 현우는 김민준이 그날 밤의 기억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김민준의 오만함과 무책임함이 얼마나 깊은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김민준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에 길길이 날뛰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재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이현우 검사의 단호한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이현우 검사, 감히 나를 건드려 네가 이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의 포효는 사장실의 텅 빈 공간에 메아리 쳤다. 하지만 현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의 차가운 눈빛은 김민준의 광기, 어린 발악을 꿰뚫어 보았다. 현우는 김민준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연행했다. 취조실의 차가운 공기는 김민준의 오만함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결코 이 자리까지 올 수 없는 하찮은 존재라고 여겼던 이현우 검사 앞에서 자리에 앉아야 했다. 현우는 김민준에게 택시비 미지급 및 폭언 사건에 대한 질문을 먼저 시작했다. 그는 사건 당일의 블랙박스 영상과 운전기사 박 씨의 증언을 제시하며 김민준을 압박했다. 김민준은 코웃음을 쳤다. 겨우 택시비 몇 푼 가지고 이 난리입니까? 내가 술에 취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 늙은이가 괜히 트집을 잡는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겨우 푼 돈 가지고 이런 대형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이현우가 자신의 비자금 사건 수사에 집중하지 않고 사소한 택시비 문제에 매달리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푼돈이 아닙니다. 김민준 씨, 그것은 타인의 노동에 대한 대가이며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입니다. 당신은 단순한 택시비를 미지급한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았습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듣는 이를 압도하는 강한 힘이 있었다. 김민준은 현우의 눈빛에서 섬뜩한 기시감을 느꼈다. 그 눈빛은 마치 자신이 모욕했던 그 늙은 택시기사의 눈빛처럼 강렬하고 끈질겼다. 하지만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 현우는 김민준이 그날 밤 택시에서 내릴 때 던졌던 지폐와 그 지폐가 바닥에 떨어져 있던
CCTV 캡처본을 제시했다. 그리고 김민준의 부모님 사진 옆에 놓여있던 낡은 CCTV 캡처본까지 증거로 내밀었다. 당신은 그날 밤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날 밤 당신의 행동에 대해 단 한 번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캡처본을 보며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고 있었죠. 김민준은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집에 있던 그 캡처본이 어떻게 현우의 손에 들어갔는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서서히 사라지고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사진입니다. 그냥 제가 찍은 사진일 뿐입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변명했다. 아무 의미 없다고요. 당신의 행동은 단순히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평소에 얼마나 사람을 경멸하고 권력을 남용하는지에 대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당신은 이 나라의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현우는 날카롭게 몰아붙였다. 이제 주스 파이낸셜 비자금 사건으로 넘어가죠. 당신은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현우는 김민준의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암호화된 파일에서 복구된 거래 내역, 해외 은행 계좌 기록, 그리고 그에게 돈을 받은 정관계 인사들의 명단까지. 김민준은 모든 증거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몸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자신의 모든 치밀한 계획이 이토록 완벽하게 파헤쳐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현우가 자신을 이토록 집요하게 파고들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취조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현우는 김민준에게 단 한 번의 숨 쉴 틈도 주지 않았다. 그는 논리정연하고 날카로운 질문으로 김민준의 모든 변명을 무너뜨렸다. 김민준은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해졌고 그의 오만함은 점차 두려움으로 변해갔다. 그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최측근들이 이미 현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는 사실에 더욱 절망했다. 특히 개인 운전기사 박 씨의 증언은 그에게 치명타였다. 박 씨는 김민준의 모든 비행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당신은 스스로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습니다. 당신의 오만함과 탐욕이 이 모든 죄를 저지르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라도 당신의 죄를 인정하고 모든 진실을 밝히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의 기회입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김민준에게는 마치 천둥소리처럼 들렸다. 김민준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자백하기 시작했다. 비자금 조성 방식, 로비 대상, 그리고 택시기사에게 모욕을 가했던 그날 밤의 상황까지. 그의 자백은 현우가 이미 확보한 증거들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현우는 김민준의 자백을 받아낸 후 취조실을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정의를 실현했다는 고유한 만족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당했던 모욕을 조금이나마 갚아준 것 같아 가슴 한켠이 시원했다. 현우는 아버지를 찾아갔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아버지에게 김민준이 체포되었음을 알려야 할지 아니면 이 모든 과정을 숨겨야 할지 고민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일을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위험한 일을 한다는 것을 걱정할까봐 염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아버지는 직접적인 피해자였다.
오랜 고민 끝에 현우는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했다.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찾아갔다. 아버지는 늦은 밤까지 작은 탁자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아들의 방문에 아버지는 반갑게 맞이했지만 현우의 얼굴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를 읽어냈다. 현우야, 무슨 일 있느냐? 얼굴이 왜 그러느냐? 현우는 아버지 앞에 앉아 김민준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체포되었음을 알렸다. 그리고 그 남자가 바로 아버지에게 택시비 미지급과 폭언을 일삼았던 취객이었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눈치였다. 설마 그 사람이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단 말이냐? 그리고 네가 그 사람을 잡았다고.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어떻게 김민준을 수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택시비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는 자신이 겪었던 모욕감과 슬픔을 다시 떠올리는 듯했다. 아들아, 네가 그런 고생을 하는 줄도 모르고 아버지가 미안하다. 아버지는 현우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현우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다. 아버지가 왜 미안합니까? 오히려 제가 미안합니다. 아버지가 그런 모욕을 당하시는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제 일에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버지의 존엄성을 짓밟은 자는 마땅히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의 눈빛은 아버지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심으로 가득했다. 아버지는 아들의 품에 안겨 한참 동안 울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 사건을 통해 더욱 깊어졌다. 과거에는 겉으로만 이어져 있던 부자 관계가 이제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진정한 이해와 사랑으로 묶인 관계로 발전했다. 김민준의 자백은 즈우스 파이낸셜 비자금 사건의 거대한 빙산일각에 불과했다. 이현우 검사는 그의 자백을 토대로 즈우스 파이낸셜 내부의 깊은 부패 사슬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수진은 취조실을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눈물과 김민준의 오만한 얼굴이 교차했다. 개인적인 감정이 솟구쳤지만 그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이제 이 사건은 아버지의 모욕을 넘어선 더 큰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다. 그는 김민준과 같은 권력 남용자들이 법의 심판대 위에 서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현우는 김민준의 진술을 바탕으로 즈우스 파이낸셜의 전현직 임원진과 관련된 인물들을 소환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들의 금융거래 내역, 통화 기록,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까지 샅샅이 파헤쳤다. 김민준은 치밀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웠지만 그의 협력자들은 그렇지 못했다. 현우는 이들의 작은 실수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끈질긴 추적 끝에 즈우스 파이낸셜 회장 박성철이 비자금 조성의 최종 지시자이자 총책임자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박성철은 오랜 세월 동안 즈우스 파이낸셜을 철옹성처럼 지켜왔으며 그의 뒤에는 막강한 정치권 로비가 숨겨져 있었다. 박성철 회장은 대한민국 경제계의 거물이었다.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그는 수많은 정관계 인사들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언론 역시 그의 눈치를 보는 실정이었다. 현우는 박성철을 직접 소환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법적인 증거만으로는 박성철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대중의 여론과 언론의 힘이 필요했다. 현우는 먼저 박성철 회장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는 즈우스 파이낸셜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불법적인 로비를 벌인 사실과
그 비자금으로 박성철 회장이 초호화 생활을 영위했다는 증거들을 언론에 흘렸다. 이러한 정보들은 익명으로 그리고 매우 은밀하게 전달되었다. 처음에는 언론들이 박성철 회장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현우가 제시한 증거들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명확했기에 점차 보도하기 시작했다. 주스 파이낸셜 박성철 회장, 수백억 비자금 조성 의혹, 초호화 골프 접대와 해외 원정 도박, 비자금의 향방은 등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박성철 회장은 분노했다. 그는 즉시 언론을 통제하려 했고 관련 기사들을 삭제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하지만 이미 한번 터져나온 의혹들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국민들은 거대 기업 회장의 탐욕스러운 비리에 분노했고 박성철 회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현우는 이러한 여론의 흐름을 주시하며 박성철 회장을 더욱 강하게 압박할 기회를 노렸다. 동시에 현우는 박성철 회장의 주변 인물들을 심층적으로 조사했다. 그는 박성철 회장의 아내, 자녀들, 그리고 그의 개인 비서까지 모두 수사 선상에 올렸다. 그는 박성철 회장의 가족들이 비자금 조성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음을 밝혀냈다. 특히 박성철 회장의 아들 박진호는 아버지의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그 돈으로 호화로운 유흥과 투기를 일삼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박진호는 아버지의 권력을 등에 업고 오만방자하게 행동했으며 자신에게 감히 대적하는 사람은 없다고 믿었다. 그의 태도는 과거 김민준과 흡사했다. 현우는 박진호를 먼저 소환했다. 박진호는 처음에는 현우를 무시하며 비웃었다. 겨우 일개 검사가 감히 나를 건드려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는 알고 이래 당장 취조를 중단하지 않으면 내 목숨이 위험할 거다. 그는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현우는 그의 오만함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박진호 씨, 당신은 이제 피의자 신분입니다. 당신 아버지의 권력은 이 취조실 안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현우는 박진호에게 그의 모든 비리 증거를 제시했다. 해외 차명 계좌의 내역, 불법 도박 현장 사진, 그리고 그가 비자금을 이용해 유흥을 즐기던 증거들까지. 박진호는 모든 증거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은밀한 행각이 이토록 철저하게 파헤쳐졌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현우는 박진호가 도피할 경우 박성철 회장이 모든 비자금 조성의 책임을 박진호에게 전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신 아버지 박성철 회장은 당신을 버릴 겁니다. 모든 죄를 당신에게 뒤집어 씌울 겁니다. 진실을 말하고 협력한다면 당신에게는 정상 참작의 기회가 있을 겁니다. 박진호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그는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과 동시에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박성철 회장이 어떻게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정관계 로비에 사용했으며 자신에게 해외로 돈을 빼돌리라고 지시했는지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다. 그의 자백은 현우가 이미 확보한 증거들을 더욱 확고히 뒷받침했으며 박성철 회장을 기소할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 박진호의 자백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전 국민은 경악했다. 박성철 회장 아들, 아버지 비리 폭로 자백이라는 헤드라인은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다. 국민적 분노는 극에 달했고 박성철 회장의 즉각적인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박성철 회장은 언론과 여론의 압력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의 견고했던 제국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현우는 박성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여전히 박성철 회장의 막강한 권력 때문에 망설이는 기색이 있었지만 현우는 박진호의 자백과 그가 확보한 모든 증거를 제시하며 단호하게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성철 회장은 이 사건의 몸통입니다. 그를 구속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의 진실은 영원히 묻힐 겁니다. 법과 정의는 그 어떤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현우의 결연한 의지에 결국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성철 회장은 긴급 체포되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현우 검사를 마주하자 경멸과 분노에 찬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이 건방진 검사 내까짓게 감히 나를 건드려 내 놈의 목숨이 몇 개나 되는지 한번 보자. 그는 마지막까지 오만함을 잃지 않았다. 현우는 박성철 회장의 비난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차갑게 박성철을 응시했다. 박성철 씨, 당신의 권력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당신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의 뒤로는 수사관들이 박성철 회장을 연행하기 위해 다가섰다. 즈스 파이낸셜의 거대한 왕국은 그렇게 무너져 내렸다. 현우는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구분 등과 낡은 택시가 오버랩되며 이 모든 수사가 결국 아버지의 존엄성을 되찾는 길이었다는 고요한 확신이 자리하고 있었다. 박성철 회장이 체포되자 대한민국 전역은 경악과 충격에 휩싸였다. 즈스 파이낸셜이라는 거대한 금융제국의 수장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것은 사회 전체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이현우 검사의 이름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냉혹한 정의의 사도로 불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우는 쏟아지는 찬사에도 흔들림 없이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김민준의 자백과 박진호의 증언을 확보했지만 이 거대한 부패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한 수사와 공판 준비가 필요했다. 현우는 박성철 회장의 자금 흐름을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그는 김민준이 조성한 비자금이 박성철 회장을 통해 어떤 정관계 인사들에게 흘러들어갔는지 낱낱이 밝혀내려 했다. 수사팀은 박성철 회장의 개인 재산, 해외 계좌, 그리고 그가 설립한 수많은 유령 회사들을 추적했다. 수사는 예상보다 더 복잡했다. 박성철 회장은 수십 년간 쌓아온 치밀한 은폐 기술을 동원하여 자신의 흔적을 지워왔기 때문이다. 그때 현우는 뜻밖의 정보를 얻게 되었다. 박성철 회장이 과거 자신의 비자금 관리를 위해 그림자 회계사라고 불리는 인물을 고용했다는 제보였다. 이 회계사는 박성철 회장의 모든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설계하고 실행한 핵심 브레인이었지만 박성철 회장과의 관계가 틀어진 후 종적을 감춘 인물이었다. 현우는 이 회계사가 박성철 회장의 모든 비밀을 쥐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수사팀에 이 회계사의 행방을 최우선으로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박성철 회장의 변호인단은 막강한 로비력을 동원하여 현우 검사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언론을 통해 현우가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박성철 회장을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김민준이 이준호에게 택시비를 미지급하고 모욕했던 사건을 언급하며 현우가 이 사건을 대형 비리 사건과 억지로 엮어 개인적인 감정을 해소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현우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퍼부었다. 현우는 이러한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용한 비난이 예상했던 바였기에 오히려 더욱 냉정하게 대응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이번 수사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이며 어떤 개인적인 감정도 개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김민준에 대한 분노가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이러한 감정들을 오히려 수사의 원동력으로 삼았다. 그때 또 다른 사건이 터졌다. 이준호가 운전하던 택시에 괴한이 침입하여 차량을 파손하고 위협을 가한 것이다. 다행히 이준호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정신적인 충격이 컸다. 현우는 이 소식을 듣고 격분했다. 그는 이것이 박성철 회장 측의 경고이자 협박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은 현우의 약점인 아버지를 노린 것이다. 현우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다. 그는 박성철 회장 측에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뿌리 뽑겠다고 다짐했다. 현우는 즉시 아버지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추가적인 경호를 붙였다. 그리고 수사팀의 박성철 회장 측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그들의 협박 시도를 막아내라고 지시했다. 그는 박성철 회장 측이 이런 비열한 수단을 동원할수록 그들이 얼마나 궁지에 몰렸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판단했다. 며칠 후 수사팀은 그림자 회계사의 행방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그는 해외의 한 작은 도시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다. 현우는 망설임 없이 해외 출장을 결정했다. 그는 이 회계사가 박성철 회장의 모든 비자금 흐름과 정관계 로비의 핵심을 꿰뚫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해외 수사는 까다로웠지만 현우는 뛰어난 협상력과 집요함으로 현지 사법당국과의 협력을 이끌어냈다. 마침내 현우는 그림자 회계사를 만났다. 회계사는 처음에는 입을 다물었지만 현우의 날카로운 질문과 박성철 회장의 몰락에 대한 증거들을 제시하자 점차 마음을 열었다. 그는 박성철 회장이 어떻게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어떤 경로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뿌렸는지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다. 특히 그는 박성철 회장이 자신을 버리고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던 사실에 분노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증거 자료들을 현우에게 넘겨주었다. 여기에는 비자금 계좌 내역, 로비 대상자들의 명단, 그리고 박성철 회장과의 은밀한 통화 녹취록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 모든 증거들은 박성철 회장의 모든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였다. 현우는 그의 손에 쥔 증거들을 보며 고요한 승리감을 느꼈다. 이제 박성철 회장은 더 이상 자신의 권력과 돈으로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었다. 현우는 귀국하자마자 박성철 회장을 다시 소환했다. 취조실에서 현우는 그림자 회계사가 제공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며 박성철 회장을 압박했다. 박성철 회장은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오만함을 잃지 않았다. 겨우 그런 허접한 증거들로 나를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네가 얼마나 대단한 검사라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이까짓 것쯤은 내가 눈 감고도 해결할 수 있어. 현우는 박성철 회장의 비웃음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다. 그것은 박성철 회장이 그림자 회계사에게 보낸 협박성 메시지와 그가 택시기사인 이준회에게 위해를 가하라고 지시했던 녹취록이었다. 녹취록에는 박성철 회장이 그 늙은이 때문에 내 아들이 검찰에 불려갔어. 그 검사놈에게 확실히 보여줘라. 누가 진짜 권력을 가졌는지 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박성철 회장은 녹취록을 듣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의 눈빛에는 오만함 대신 절망이 가득 찼다. 그는 김민준이 택시기사를 모욕했던 사건이 이현우의 아버지와 관련된 것임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이 그 택시기사를 협박하려 했던 것이 오히려 자신의 목을 죄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의 모든 치밀한 계획이 한순간의 오만과 경솔함 때문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당신은 스스로의 탐욕과 오만함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 결국
그 탐욕과 오만함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법과 정의는 그 어떤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에게 보여줄 겁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법정을 메아리치듯 단호하고 강렬했다. 박성철 회장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그의 거대했던 즈스 파이낸셜 왕국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현우는 이제 자신의 모든 임무가 끝났음을 알았다. 그는 아버지를 향한 복수심을 넘어 사회 전체의 정의를 실현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고요한 평화와 함께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냈다는 깊은 만족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당했던 모욕을 되갚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더 큰 불의를 뿌리 뽑았다. 그의 이름은 이제 냉혹한 검사를 넘어 진정한 정의를 실현한 검사로 기억될 것이었다. 박성철 회장이 법정에 서자 이현우 검사의 이름은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었다. 그의 집요하고 냉철한 수사 방식은 즈스의 심장이라 불리던 거대 금융그룹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쳤다. 그러나 현우는 쏟아지는 언론의 찬세도 흔들림 없이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김민준의 자백, 박진호의 증언, 그리고 그림자 회계사의 결정적인 자료들까지 모두 확보했지만 재판은 또 다른 전쟁터였다. 박성철 회장 측 변호인단은 막강한 로비력과 법률 지식을 동원하여 현우 검사를 압박하려 했다. 공판이 시작되자 법정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박성철 회장은 초췌한 모습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오만함과 분노로 번뜩였다. 그는 현우를 노려보며 자신의 몰락이 오직 이 젊은 검사 때문이라는 듯 맹렬한 적대감을 드러냈다. 현우는 검사석에 앉아 박성철 회장을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결코 타협하지 않을 정의감이 담겨 있었다. 재판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박성철 회장 측 변호인단은 현우가 제시한 증거들을 조작된 것이거나 신뢰할 수 없다고 맹렬히 공격했다. 그들은 김민준의 자백이 강압에 의한 것이라 주장했고 박진호의 증언은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 때문이라고 깎아내렸다. 특히 그들은 그림자 회계사의 증언을 신원 불분명한 인물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신뢰할 수 없다고 몰아붙였다. 그들의 목표는 현우 검사의 수사 정당성을 훼손하고 여론을 뒤흔들어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이었다. 현우는 모든 반박에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했다. 그는 김민준의 자백이 현장 증거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점, 박진호가 직접 아버지의 비리를 폭로한 용기 있는 증인이라는 점, 그리고 그림자 회계사가 제공한 자료들이 금융거래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신뢰성이 입증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모든 증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박성철 회장 측의 변명이 허위임을 증명했다. 공판 중 박성철 회장 측 변호인단은 현우의 약점을 공격하기 위해 택시비 미지급 사건을 다시 꺼내들었다. 그들은 현우가 개인적인 감정, 즉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대형 비리 사건을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검사님은 자신의 아버지가 겪은 사소한 일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를 뒤흔드는 대형 기업인을 죄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검찰의 사유화입니다. 변호인의 목소리는 법정을 울렸다. 현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시선은 아버지 이준호가 앉아있는 방청석으로 향했다. 아버지는 묵묵히 현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아들을 지지하고 있었다. 현우는 심호흡을 했다. 그는 더 이상 이 진실을 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렇습니다. 제 아버지는 이준호 씨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피고인 김민준 씨에게 인격적인 모욕을 당했던 택시 기사입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었다. 방청석에서는 웅성거림이 터져나왔고 기자들은 일제히 셔터를 눌러댔다. 박성철 회장은 눈을 휘둥그레 떴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그토록 얕잡아 보았던 택시기사가 이 검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현우는 계속해서 말했다. 저는 이 사건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가 겪었던 그 모욕감은 이 사회의 약자들이 권력과 오만에 의해 얼마나 쉽게 짓밟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김민준 씨와 박성철 회장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타인의 존엄성을 유린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하 지위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저는 이 수사를 통해 그들에게, 그리고 이 사회의 법과 정의는 그 어떤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강해졌고 법정을 압도하는 아우라를 내뿜었다. 저는 제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검사로서 이 모든 불의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피고인들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그들의 죄는 단순한 금전적 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모욕이며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파괴적인 행위입니다. 현우의 발언은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과 확고한 정의감은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박성철 회장은 더 이상 현우를 비웃을 수 없었다. 그의 오만함은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맹목적이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는지 비로소 깨달은 듯했다. 최종 변론에서 현우는 박성철 회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입증하는 동시에 그가 사회에 끼친 해악을 강조하며 최고형을 구형했다. 그는 김민준과 박성철 회장이 저지른 모든 죄를 조목조목 나열하며 그들의 탐욕과 오만함이 어떻게 한 개인의 존엄성을 짓밟고 사회 전체를 병들게 했는지 역설했다. 그의 변론은 완벽했고 논리적이었으며 동시에 뜨거운 감동을 주었다. 재판부의 판결은 현우의 승리였다. 박성철 회장에게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고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과 막대한 벌금이 선고되었다. 김민준에게도 징역 7년이 선고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공판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이현우 검사의 이름을 외치며 정의가 실현되었음을 기뻐했다. 현우는 재판장을 나서며 아버지 이준호와 마주쳤다.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을 꽉 안아주었다. 아들아, 아들아,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무한한 사랑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현우는 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차가운 이성만이 아닌 따뜻한 인간적인 온기가 감돌았다. 그는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고 아버지의 존엄성을 되찾아 주었다는 고요한 만족감을 느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의 오만함과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경고가 되었고 약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현우 검사는 단순한 냉혹한 검사를 넘어 진정한 정의를 실현한 영웅으로 국민들의 기억 속에 자리 잡았다.